자,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 아시나요? 이 사진 속 주인공들. 이 아이들이 나왔을 때 제가 몇 살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학생 때였나? 그때쯤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텔레토비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된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오랜 기간 동안 방영이 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텔레토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도부터 이 텔레토비가 반영이 됐는데요. 사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중학생들을 위한 이런 건 아니고 좀 더 어린 유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귀여워. 너무 귀엽고 막 나도 왠지 약간 깨끗해지는 것 같고, 이 인형도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이 텔레토비 인형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성인들도 이 인형을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귀엽고 앙증맞은 이 프로그램에는 사실 엄청난 괴담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괴담은 괴담일 뿐입니다. 믿으시건 안 믿으시건 여러분들의 의지고요. 왜 없는 말을 지어서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괴담이니까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문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가지고 온 거지, 저도 이게 확실히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악플은 아파요. Yay! Tinky Winky carried the bag! Dipsy was wearing the hat. Yay! 자, 여러분들, 이 아이가 바로 보라돌이라는 아이입니다. 텔레토비 중에서도 가장 큰 아이고요. 보라색이라서 말 그대로 보라돌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 소문들, 괴담들 중에서 이 보라돌이 아이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미국에서는 보통 빨강은 여자, 파랑은 남자, 약간 좀 이런 게 있는데, 이 아이는 보시다시피 보라색이야. 빨간색과 파랑색을 합쳐놓은 색이 바로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게이를 뜻한다라는 괴담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라돌이는 게이다. 그래서 보라돌이를 보면 항상 핸드백 같은 빨간 가방, 그리고 발레 치마, 발레복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라돌이를 게이로 설정을 하고 나온 거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라돌이 머리 안테나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역삼각형 또한 외국에서는 게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나 몰랐잖아. 자, 보라돌이 다음에는 바로 우리 뚜비를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뚜비에는 어떤 괴담이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뚜비 영상 보실게요. Dipsy, wear ha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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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 Lala. 자, 해 쓰면서 모자를 쓰고 있어. 굉장히 화려한 모자지. 자, 이 아이는 바로 뚜비입니다. 자, 뚜비는요, 종종 이 얼룩무늬의 모자를 쓰면서 굉장히 신나게 춤을 추는 아이야. 굉장히 밝은 아이인데, 이 모자를 썼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뚜비는 사실 광대다라는 괴담이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리고 이 뚜비가 좀 다른 텔레토비와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피부 색깔입니다. 뚜비는요, 다른 텔레토비와 다르게 좀 더 까매요. 그래서 흑인을 표현한 거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말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흑인에다가 이런 특이한 모자를 썼기 때문에 흑인 광대라는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그게 어때서요? 그치, 그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뚜비가 항상 춤추는 걸 좋아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춤을 추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사실
백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것이며 이렇게 얼룩무늬, 이렇게 얼룩소 무늬의 모자는 변태를 뜻한다라는 괴담이 돌아다녀. 그래서 흑인 광대가 백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변태적인 춤을 춘다. 변태다. 약간 이렇게 해서 뭐 인종차별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라는 괴담이 돌았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괴담은 괴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나나 보실게요. And Poe was riding the scooter. 자, 저는 개인적으로 나나랑 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나나가 너무너무 예뻐서 저는 나나를 좀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나나는요, 옐로우? 그래서 약간 황인종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실 나나는요, 이 텔레토비 중에서도 가장 예뻐요. 내 개인적으로는. 근데 항상 나나는 예쁜 척하고, 막, 여자, 막 이렇게 막 공주병? 걸린 것 같은 여성스러운 척을 하고 예쁜 척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나는 여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나는 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공을 가지고 다른 텔레토비를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사실 이 나나가 공을 가지고 텔레토비를 찾으러 다니는 이유는 같이 잘 남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다라는 괴담이 돌아요. 그리고 나나는 좀 안짱다리거든요. 그래서 나나의 이 안짱다리가 다리를 많이 써서 그렇다. 그 말인 즉슨 몸을 파는 여자, 창녀라는 괴담도 돌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막 예쁜 척하고 공주같이 하고 공 찾아다니면서 어딨어 하면 다른 텔레토비 찾고 이러는 게 남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다. 그리고 안짱다리기 때문에 몸을 파는 여자일 거다. 창녀를 뜻하는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어. 너무 끔찍하지 않아? 이런 괴담을 누가 붙이는 걸까? 그러면 모두의 귀염둥이 바로 뽀 괴담도 들려드릴게요. 자, 가장 작은 아이입니다. 텔레토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아이고요. 엄청 귀여워서 많은 사람들이 뽀에게 완전 사랑에 빠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 사실 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이 스카이싱싱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타는 킥보드 같은 거를 이 뽀는 가장 좋아했었는데요. 이거를 타는 가장 작은 아이라고 뜻해서 사실 뽀는 백인 남자아이다. 백인 남자아이를 상징한다라는 괴담이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뽀는요, 넷 중에서 가장 활발하면서 그리고 약간 좀 뭐 엉뚱한 면도 많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쭝얼쭝얼 이렇게 쭝얼쭝얼 거리는 말을 되게 자주 하는 아이야. 그런데 뽀는 다른 텔레토비 친구들보다 행동하는 게 굉장히 아이같이, 그러니까 정말 아이같이 행동을 해. 그리고 약간 다른 아이들보다는 약간 조금 뭔가 모자란 듯한 행동을 하면서 매일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사실 뽀는 자폐하다라는 괴담이 돌았어. 좀 다른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있는 그런 자폐하다라는 괴담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텔레토비 한 명 한 명의 괴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괴담은 괴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텔레토비 괴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훨씬 많은 괴담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텔레토비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가장 잘 나타난 사진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뭐, 뽀는 모자를 썼고, 뽀는 이제 자전거 싱싱이를 타고 있고, 뚜비는 모자를 쓰고 있고, 보라돌이는 빨간색 가방을 들고 있고, 나나는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컨셉의 아이들이었어. 자, 제가 여러분들께 떠돌아다니는 이런 괴담을 말씀드렸어. 그럼 이걸 괴담을 약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게이, 흑인, 그다음에 창녀, 어린아이 이런 잠재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소외되는 약간 이런 계층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
근데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이렇게 동산 같은 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바로 무덤을 뜻한다 라는 말이 있었어. 자, 텔레토비 친구들이 살던 곳은 무덤가라는 괴담이 있는데요. 빈곤층이자 사회적 약자들이 사람들에게 밀리고 무시당하다가 결국에는 무덤가에까지 와서 살게 됐다라는 괴담이야. 또 다른 괴담은 뭐냐면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이렇게 아주 악을 품고 나서 자신들만의 사탄의 세계를 만들어낼 거다. 만들어냈다라는 뜻에서 남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자신들의 집으로 사용한 거다라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보였던 동산이 또 무덤이라고 들으니까 정말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해. 그치? 사람이 참 이렇게 심리가 그래요. 그쵸? 자, 그리고 또 다른 괴담이 있는데요. 자, 이 아이들이 먹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먹는 게 뭐냐? 바로 이 스마일 쿠키입니다. 스마일 쿠키예요. 자, 이 텔레토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일하게 무언가를 먹는 영상이 있는데 바로 이 스마일 쿠키입니다. 스마일 크래커인데요. 어릴 때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이게 너무 맛있게 생겼었거든. 그래갖고 저거 안 파나? 저거는 뭐 안 나오나?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생긴 스마일 쿠키인데 사실 이 스마일 크래커는요. 마약이라는 괴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일 크래커의 웃는 모양이 마약을 상징한다고 해. 왜냐면 웃는 모양이야. 기뻐, 즐거워. 근데 마약을 하면 사람이 기분이 약간 붕 뜨고 좋아진다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마약이다 라는 게 있어. 그리고 돌아다니는 썰 중에는 어떤 썰이 있었냐면 이때 이 텔레토비를 만들었던 제작자들이 마약을 복용했다라는 그런 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너무 믿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작자들이 마약을 복용했다 이런 소문이 있다라는 게 외국 사이트에도 그 글이 있고 한국 사이트들에도 그 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먹으면 항상 신나해. 맛있어 하면서 빡 신나하고 얘네가 같이 다니는 청소기가 있거든. 청소기도 이 쿠키가 막 나가면은 청소기로 빡 그 쿠키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먹거든. 그래서 약간 물론 아이들 프로그램에 이건 무조건 괴담이니까 여러분들 괴담이니까 그래 또 사람이 참 이렇게 또 보면은 또 그렇게 보인다 그치? 하지만 여러분 괴담은 괴담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 하면서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스피커입니다. Where have the Teletubbies gone? Time for Tubby bye bye. Time for Tubby bye bye. 그래서 이게 사실 외국어 버전이에요. 외국어 버전이라서 이제 안녕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오늘 막 텔레토비 친구들이 쿠키를 막 먹다가 갑자기 얘가 징 올라와. 그러면 이제 그만 그러면 이제 텔레토비들이 이제 그만 막 이런 게 나오거든. 사실 텔레토비들한테 이제 그만이라면 자상한 아저씨가 목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던 거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안녕. 맞아. 그런 것들 많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골프채 같이 생긴 저 스피커가 사실은 정신병원 의사의 목소리를 표현한 거다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약으로 인해서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고 이상해진 이 텔레토비들을 제지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때마다 마이크가 나와서 텔레토비들이 막 너무 신나할 때마다 마이크가 나와서 이제 그만, 이제 안녕 이렇게 말하거든. 그리고 또 다른 괴담은 뭐냐면 이 사회적 약자들
이 아이들이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괴담도 있고, 또 다른 괴담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이 마이크 하나로 통제하는 일종의 약간 장치다라는 말도 있었어. 이 스피커 하나에도 정말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텔레토비 하면 또 다른 이거를 빠뜨릴 수 없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 햇님입니다. 아기 햇님.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 한국 아기가 이렇게 예쁜 태양에 이렇게 떠 있는 건데, 사실 이 태양에도 괴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꼬꼬마 동산에는 항상 웃는 아이 얼굴을 한 해가 이렇게 뜨는데, 이 태양을 아이의 얼굴로 바꿈으로써 신을 조롱한다라는 괴담이 있더라고. 태양은 그냥 태양인데 이걸 웃는 아기 막 이렇게 웃는 아이가 바꾼 게 신을 조롱한다, 신을 비웃는다, 약간 이런 의미를 담았다라는 괴담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 있잖아. 이제 텔레토비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 친구들 뱃속에 이렇게 다른 다른 아이들, 유아들이 이렇게 뭐 만들어 놓는 거라든지 뭐 재밌는 놀이 같은 걸 해.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4명 중에 그날마다 그 배에 나오는 게 다른데, 이날은 뽀의 배에서 이제 그 다른 아이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또 괴담이 있냐면, 사실 이게 뭐 우주 외계인에 관련된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어딘가에 있는 이 외계인들이 이렇게 항상 지구인들을 지켜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의미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어디에는 진짜로 귀신이 그 외계인들과 소통하는 무슨 그런 부대가 있다, 거긴 대통령도 못 들어간다,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고 영국에서 한 거니까 사실 이 외계인의 존재를 진짜 믿는 사람이 뭔가 이런 거 설치를 한 건가?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잠깐 해봤어요. 물론 괴담이니까 믿지는 않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텔레토비 버전에서 흑백 버전 나온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 텔레토비 괴담을 찾다가 나온 건데, 이 흑백 버전의 텔레토비가 나왔어. 자, 그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요, 텔레토비 흑백 버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 영상에 별다른 건 아니고 그냥 텔레토비 영상에서 색을 다 제거해버린 거야. 그래서 배경음악이 조이 디비전의 그 노래로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 자, 단순히 배경음악과 색만 제거했을 뿐인데 느낌이 진짜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존에 따뜻했던 아주 즐겁고 예쁘고 귀엽던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왠지 진짜 아무것도 기괴한 게 나오지 않거든? 근데 되게 느낌이 이상해, 기묘해. 지금 그 영상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틀어는 드릴게요. 굉장히 기괴하고 무섭지. 약간 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 너무 싫어. 그래서 이 사람의 채널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브라우니피라는 그런 채널인데요. 여기 가시면 이 영상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배우분들 혹시 사진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 배우분들의 사진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텔레토비에 들어가 계셨던 배우분들인데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진이 바로 이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보라돌이에 반전해가지고 예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사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잘생기셨죠. 자, 당시에 뚜비는 31살의 뭐 성인 여성분이 하셨고, 나나는 뭐 22세의 여자분이 하셨고, 뽀는 14살의 뭐 어린이가 했다라는 소문이 있고, 그리고 텔레토비 보라돌이 속에 들어가셨던 사람은 당시 나이 34살의 남자 배우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이먼 반즈라는 남성이었는데, 자, BBC 어린이 프로그램 텔레토비에서 보라돌이를 연기했던 이 배우가 여러분들 사망했습니다. 자, 배우 사이먼 쉘턴이라는 이 남성이 당시에 너무 빠른 나이, 향년 52살의 나이로 거리에서 갑자기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자, 그는요, 사이먼 쉘턴인데 사이먼 반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보라돌이를 연기한 그는요, 발레 댄서이기도 했고, 안무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1998년 BBC에서 하는 그 보라돌이 역으로 텔레토비에 합류를 하게 됐고, 그는 실제로 3명의 자녀를 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의 아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내가 아는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온화한 사람이었다. 나는 우리 아빠를 사랑한다 라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줄 몰랐어. 갑자기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대, 거리에서. 그래서 이거는 괴담이라고 하면 너무 조금 그렇고, 우리가 솔직히 저는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텔레토비를 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중 하나여서 이분의 죽음이 너무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을 욕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었다고 나오더라고. 근데 왜 갑자기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을까? 너무 속상하네요. 지금은 좋은 곳에서 행복하시길 빕니다. 자, 오늘 도쿄 K장이 가지고 온 세계 여러 괴담들 1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져올 2탄은요, 좀 더 뭔가 섬찟하고, 기묘한, 정말 혼자 보기 무서운 만큼의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올 위험한 조대 세계 괴담 2탄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음 영상 클릭하는 거 누르시면 됩니다. 도쿄 K짱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도 아프리카 TV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